안녕하세요. 요즘 진짜 MBTI 물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죠? 혹시 당신의 MBTI는 뭔지 생각해 보셨나요? 근데 만약에요, 우리가 직접 체크하는 그 설문 말고요,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진짜 내 성격, 뭐랄까, 유전자의 MBTI 같은 걸 알려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 가능성, 유전자 기반 성격 예측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입니다. 당신의 그 타고난 성향, 그리고 그게 당신의 삶이랑 어떻게 엮여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죠. 우리가 보통 아는 MBTI는 결국 설문에 답하는 나잖아요. 뭐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. 혹은 어쩌면 남들한테 좀 이렇게 보이고 싶다. 이런 게 반영될 수도 있고요. 예를 들면 사실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내향적인 사람, I 유형 있잖아요. 근데 막 사회 분위기가 되게 활발해야 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난 인가?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고요.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떠세요? 네, 바로 그 지점인데요. 그 설문 기반 MBTI가 뭐랄까, 현재 내 역할이나 환경에 맞춰진 상황 속의 나를 좀 보여준다면요. 유전자 기반 접근은 좀 더 근본적인 거, 그 설계도로서의 나를 들여다볼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.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라 과학 연구들이 꽤 있어요. 특정 유전자들, 예를 들면 신경 전달 물질 조절하는 그런 유전자들이랑 성격 특성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밝힌 연구들이죠. 유전자랑 성격 특성이요. 네. 예를 들면 그 도파민 시스템 관련 유전자인 DRD4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걸 막 추구하는 탐험성이나 외향성하고 관련이 좀 있을 수 있고요. 또 세로토닌 온반체 유전자 O-HTTLPR이라고 있는데 이건 감정 조절이나 민감성, 그러니까 신경성 같은 거랑 연관될 수 있다는 거죠. COMT 유전자는 또 생각하고 계획하는 능력, 성실성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좀 더 선천적인 기질의 실마리를 여기서 찾아보려는 시도인 거예요. 와, 진짜 흥미로운데요. 그러면 그 옛날 속담,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네요. 하하, 네, 어느 정도는요. 자료 보니까 특히 일란성 쌍둥이 연구 결과가 진짜 놀랍더라고요.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성격이 막 비슷하다는 거잖아요. 성격의 상당 부분, 뭐 한 40%에서 60% 정도가 유전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. 와, 생각보다 유전자의 힘이 센데요. 네, 그 수치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. 이런 뭐랄까 유전자 결정론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. 유전자는 그냥 밑그림 아니면 가능성의 범위를 주는 거고요. 실제 성격은 타고난 기질에다가 살아오면서 겪는 환경, 또 내 선택 같은 것들이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. 아주 복잡한 결과물이에요. 같은 유전자라도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발현되는 모습은 진짜 다를 수 있거든요. 유전자랑 환경의 상호작용, 그렇군요. 그럼 이 타고난 기질, 그 유전자의 힘은 대체 언제 가장 잘 드러나는 걸까요? 자료를 보면 평소에는 뭐 사회적인 가면 쓰고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위기나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나도 몰랐던 내 모습, 그 날것의 나가 툭 튀어나온다고 하던데요.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 없으세요? 갑자기 막 화를 버럭 낸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의외로 너무 침착해진다거나 하는 그런 순간들요? 그럴 수 있습니다. 충분히요. 위기 상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생존 본능이 먼저 작동하게 되니까 뭐 이성적으로 차분히 계산하고 사회적 규범 따지고 이런 것보다는 뇌 깊숙한 곳에 딱 박혀 있는 더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반응 패턴이 먼저 튀어나올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요. 오랫동안 내 안에 잠재돼 있던 그 유전적 기질이 확 드러나는 순간일 수 있는 거죠. 이야, 여기 진짜 드라마 같은 사례가 하나 있어요. 수십 년 동안 스스로를 완전 카리스마 넘치는 외향적 리더, 그러니까 ENTJ 유형이라고 확신하고 사신 분이 있대요. 과학자이자 창업가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셨고요. 그런데 유전자 분석을 해봤더니 결과가 완전 반대였다는 거예요. 깊이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내향적 전략가, INTJ 유형이 훨씬 가깝게 나왔다는 거죠. 와, 본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? 바로 이런 게 유전자 분석이 주는 아주 독특한 통찰인 거죠. 그러니까 사회적인 역할이나 환경에 맞춰서 스스로 규정해온 만들어진 나가 있잖아요. 방금 예시로는 ENTJ 페르소나 같은 거요. 그거랑 내 안에 원래 잠재된 본래의 성향, 유전적인 나, 여기선 INTJ 경향성 같은 거겠죠. 그 둘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
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훨씬 입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보게 되는 거죠. 아, 그렇구나. 네. 내가 리더 역할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에너지가 빨리 닳았지? 혹은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했을까? 이런 질문들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고요. 그렇군요. 아, 그럼 결국 성격이라는 건 유전자가 이렇게 밑그림, 악보를 딱 주면 그 위에 환경이랑 경험이라는 연주자가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멜로디를 연주하는 과정,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악보는 좀 정해져 있을지 몰라도 연주는 진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요. 아주 정확한 비유신데요. 맞습니다. 중요한 건 내 안에 그 유전자 악보를 이해하는 거예요.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연주를 해나갈지, 그러니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통찰을 얻는 거죠. 이제 성격 연구는 단순히 설문 돌리고 이런 걸 넘어서서요. 유전학, 뇌과학, 심지어 인공지능까지 융합되는 그런 정밀 성격 과학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. 개인의 고유성을 정말 더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인 거죠. 네, 오늘은 유전자라는 좀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당신 안의 성격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. 설문으로 만났던 나와 또 유전자 속의 나는 어쩌면 같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. 중요한 건 이 두 모습 모두 당신을 이루는 정말 소중한 부분이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당신의 성격이 유전자가 써내려간 악보 위에 환경과 당신의 의지가 연주한 멜로디 같다는 그 비유, 저도 참 와닿았는데요.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 당신 안에 그 유전적 악보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면 앞으로 당신의 삶이라는 이 연주를 어떻게 더 조화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답게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